하고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계엄이 딱 발생을 하고 나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어쨌든 예산을 다시 복원을 시키고 검사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던 게 무산이 될, 완전히 숲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걱정과 위기감이 있었던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때 또 제 기억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이랑 그 반부패 2부장하고 4차장 검사까지 다 탄핵을 할 거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쨌건 법무부 입장에서는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도 그런 문건을 작성하자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제 탄핵 소추에 대응을 하면서 이제 검찰 예산 문제도 지적을 하시고, 그와 함께 이제 그동안 이제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시려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지, 이런 계엄을 정당화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앞에서 보신 권한 남용 문건 보셨죠? 본인이 맞습니다. 작성하셨던 거. 네. 그런 권한 남용 문건에 처음 작성한 문건이 중앙지검장 탄핵 관련된 문건이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제목이 그렇게 뽑혀 있었습니다. 제목이라면 어떤 제목? 문서명. 문서명으로. 예, 예. 파일명이 그랬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제출한 문서엔 그런 게 제출한 증거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보를 지금 못했습니다. PDF, HTTP 파일에는 그런 제목이 없고, 그죠? 아마 그 첫 그 파일명을 그렇게 작성을 했고, 그러니까 그 이제 뒤에 아마 파일명이 수정이 됐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마지막 수정된 파일명이 권한남용 관련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통상 업무를 보면 종이로 이제 파일을 먼저 작성한 다음에 종이로 가져가서 임세진한테 이제 예, 보고를 하는데, 종이로 보고할 당시에 파일명이 중앙지검장 탄핵 등에 관한 문건이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정확한 그 파일명까지는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에 관련된 그 파일명은 기재되어 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압수수색을 당할 때 봤거든요. 아, 네. 그때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네. 그럼 제목이 왜 바뀌었나요? 제목 바뀐 건 아마 파일명 바뀐 경위까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아마 네. 파일명을 이렇게 하자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게 정인 생각에는 장관 말씀 자료로 맞습니다. 생각하셨다는데, 네. 사실 이런 걸 작성하려면 단순히 지시만 냈다 작성되기보다는 그 여러 가지 입장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네.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보이는데, 네. 정인 생각 어떻습니까? 보시면은 이제 입법권, 그 다음에 저기 탄핵소추, 그 다음 예산심의권, 이렇게 큰 세 개의 챕터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탄핵소추, 그 다음 예산, 이거는 검찰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랑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저희가 계속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입법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당시에 뭐 거부권 행사 때문에 저희 검찰국 내 뭐 형사기획과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검찰과에서 조직 업무를 담당을 했었는데, 조직 검사가 담당한 업무 중에 하나가 검찰국 전체 기획 업무를 맡습니다. 그러다 보니 검찰국 각 과에서 어떤 일들이 이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는 알진 못하지만 대략적인 상황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제 형사기획과에서 뭐 여러 가지 보도자료도 내고 거부권 행사 관련해서 그런 것들도 저희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자료 정리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이게 단순히 이제 뭐 과장이 제목을 정해줘 가지고 기존 자료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취지로 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이 먼저 작성이 됐고 제목은 나중에 수정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이런 자료를 만들려면 이제 뭐 예컨대 장관 말씀 자료면 장관의 입장,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입장에서 말을 하는지 그런 걸 설명을 해줘야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답을 할 건지, 제목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게 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 임세진 과장이 정인한테 이 문건 작성을 지시하면서 단순히 제목을 가르친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입장 등을 설명을 하고 그런 입장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주제하에서 말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보라 이렇게 설명을 해야 작성이 되는 서류가 아닌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저 이복권 남용 같은 경우는 형사기획과에서 그 전에 보도했던 보도 자료들, 그 다음에 탄핵소추권이나 예산심의권은 저희들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나 소위에서 그 장관님이 말씀하셨던 말씀 자료들, 참고하실 수 있는 말씀 자료들이 이미 작성되어 있는 자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좀 정리를 하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그때 당시 작성된 것과 여기에 있는 문건의 입장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작성 시점이 비상계엄 선포를 한 다음 날이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비상계엄 그 선포됐다가 해제돼 가지고 지금 전국이 그것 때문에 소위 말하면 뭐 난리 상태인데 네. 그 상태에서 이런 문건이 작성된다면 당연히 이 문건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때 어쨌든 당시 예산 심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탄핵 소추도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엄은 있었지만 어쨌든 국회에서 그런 탄핵 소추를 추진을 하고 저희 검찰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려고 하는 게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계엄과는 무관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임세정 과장이 저희한테 말을 할 때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대응책의 일환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 정인 그 임세진 과장 법정에 나와서 진술하는 걸 보고 나오신 거죠? 아니요, 전 증언하신지도 지금 알았습니다. 모릅니까? 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예, 3-23입니다. 아까 그 수첩 좀 다시 한번 제시해 주세요. 저기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친 거 보면 금일 자정보고라고 적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당시에 당일 18시 30분에 지금 피고인부터 해서 김주현 민정수석까지 해서 네 분이 참석하는 안가회동이 있었어요. 18시 30분에. 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임세진 과장이 증인한테 야, 이 문서를 일과 시간 안에 만들어야 된다. 이런 뭐 듀를 설정한다거나 그런 지시가 있었나요?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고는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워딩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한글 파일을 보낸 문서, 두 번째 문서, 그거는 안가회동 직전에 피고인한테 도착이 돼요. 네. 18시 28분경이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증인이 작성한 문서는 어쨌든 안가회동에서 사용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3-24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685번 18922쪽 박성재 피의자 신문조서 2회 제시하겠습니다. 피고인은 특검 조사에서 당시 당정대 회의에서 의원님들이 계엄을 잘 설명해야 한다고 말해서 탄핵, 법률안 재의결, 법무부 예산에 대한 문제를 임세진에게 정리해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라고 진술한 바 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임세진 과장으로부터 전달받았나요? 제가 지금 처음 봐서 좀 읽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33번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562번 증인 진술서서 2회 제시하겠습니다. 피고인은 12월 6일 날 국회 법사위 대정부 질문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요. 네. 네, 법사위에 출석을 해요. 증인으로 출석한 게 아니라 대정부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으로. 법사위에 가셨다면서요? 예, 예. 대정부 질문. 예, 예. 12월 6일 24년. 네, 네. 그럼 그때는 참고 자료를 만든다거나 뭐 말씀 자료를 만든다거나 그런 일을 안 했나요? 그날 구체적으로 어떤 그 문답이 있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그때 뭐 비상계엄 관련했던 뭐 법제처장부터 해서 법원 행정처장도 나오고 다 나오신 거예요. 법사위에. 그때 당시에 뭐 계엄 관련된 질문이었다면 저희가 따로 준비한 건 없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3-33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인이 법무부 장관의 참고 자료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문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했어요. 저 진술서 보면. 네. 근데 이제 증인이 만든 문서를 보면 다수당, 입법 독재, 본질적 기능 위협, 국가 기능 마비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단어들을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제 기억에는 보도 자료에도 비슷한 워딩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다수당이란 표현은 사실 그렇게 뭐 낯선 표현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 다음에 뭐 국정마비나 뭐 본질적 기능이 위협된다는 거는 저희들이 뭐 장관님께서 실제로 말씀을 하셨는지는 제가 기억이 나질 않는데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에는 아마 비슷한 워딩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건 계엄 이전부터도 사실은 워낙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가 많았기 때문에 뭐 비슷한 표현을 사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12월 6일 날 피고인이 국회에 나가선 저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로 지금 증인이 작성한 문건은 국회에서 쓰이기 위해 작성했다기보다는 비상계엄 논리 정당화 문건 아니면은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자료 그런 게 아닐까 저희 특검은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저희들이 장관님 말씀 자료라는 것이 꼭 국회에서만 하시는 건 아니고 언론을 상대로도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뭐 회의에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만드는 것이지 또 어떤 특정 회의를 위한 말씀 자료 그것까지 제가 저걸 작성할 때 그 어떤 회의에서 말씀하실 것까지는 제가 알진 못했고 어쨌든 장관님이 어딘가에서 말씀을 하실 때 참고하시려는 목적이겠거니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임세진 과장이 뭐 특별히 말한 바는 없습니까? 네, 어디에 특별히 뭐 쓴다든지. 말씀하신 건 없었습니다. 그 작성하기 전에 이렇게 과장이랑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한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상황이 작성된 거? 왜냐하면 제목은 이제 정해줬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고요. 파일명, 네. 파일명 말고 저기 문단마다 이렇게 앞에 가로된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아, 괄호 어디? 네. 요거는 과장이 지정해줬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표현으로 챕터를 정리를 하는 거였죠. 네, 네. 그래서 뒤에 내용은 기존에 이제 다른 보고 있었던 내용들을 찾아서 주로 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 물론 뭐 많은 자료 중에 어떤 부분을 찾았을지는 그 문건의 목적에 맞춰서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이 문건을 작성하는데 임세진 과장이 제목이 아니고 이 문단별 주제 말고도 이게 어떤 목적의 문건인지 설명을 해줘야 어떤 자료를 찾을지 정해지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뭔가 했을 듯한데 증인한테 지금 증인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말씀 자료로만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그게- 취지는 아니고요. 네네. 어쨌든 그동안 이제 저희 법무부의 입장이 있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이 그동안의 자료에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하자고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그렇게만 볼 수 이건 생각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보는 관점에는 관점에 따라서는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게 이 문건의 마지막에 지금 계엄 선포문을 참조해서 작성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이거는 기존의 입장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계엄 선포 당시. 네. 게다가 계엄 선포 자체는 이것도 뭐 보는 사람의 관점에 다를 수 있겠지만 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엄 선포문에 쭉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이나 이유에 대한 설명들이 계엄 선포문에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인용했다는 것은 이 문건 자체가 비상계엄의 정당성이나 이유에 대한 설명이 문건이 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생각을 말씀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세요. 네, 그 사실 계엄 담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12월 3일 날 그때 사실 검찰의 예산, 그 다음에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이런 것들이 사유로 동원이 됐습니다. 저는 사실 그거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되게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저기에 이것들이 언급이 됨으로써 우리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모든 게 마치 그렇게 비춰질 것으로 너무 예상이 됐기 때문에 되게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어쨌든 계엄은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그 이후에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뭐 비록 실무자였지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비록 뭐 저기 사용된 표현들이 좀 거칠고 담화문에서 조금 사용된 표현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좀 지키고 검사 탄핵이 그 뒤에 뭐 재판 결과에서도 확인이 됐지만 다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당성은 우리가 계엄이 있었다고 해서 못하게 되는 거는 적정치 않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저 문건을 작성할 때도 그 마음으로 사실은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계엄을 정당화한다 그런 거에 사용될 거라고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예. 3-34 질문 드리겠습니다.